안녕하세요. 생활 속 톡톡 튀는 경제방송인 김태남의 궁죽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태남의 궁죽통에서는요, 우리 애청자들, 시청자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날마다 매일 나오는 경제 뉴스를 제대로 해석해서 가정경제를 흑자로 만들어서 살찌우는데, 가정경제를 살찌우는 겁니다. 저처럼 몸을 살찌우는 게 아니라 가정경제를 살찌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주제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애청자들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자 고용과 관련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우리 애청자들과 함께 뭔가 나누어 보고자 하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서울 건설 기능학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청년들 바로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나와서 직장에 취업하는 그런 문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직장에서 잘렸거나 실직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자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전문 분야가.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자영업을 하거나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재취업을 하는데 재취업을 할 때 자기가 원래 쌓아왔던 노하우를 가지고 재취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좀 배워서 하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이걸 좀 소개를 드립니다. 즉 직장에서 잘렸거나 실직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이러한 기술들, 기능을 배워서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소개를 좀 드립니다. 서울건설기능학교에서는요, 목공, 그리고 배관, 그리고 용접에 대한 강의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은 각각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요. 수업을 듣고 시험도 보고 자격도 딸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건설기능학교에서는요, 건설 쪽 일을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무료로 말이죠. 우리 애청자들 중에 현재 실직 상태에 있거나 앞으로 건설 일을 해보고 싶은 분들께서 활용을 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바라고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분들께 더욱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각 지역에 있는 건설 노동조합 산하 건설기능학교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방송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득 주도 성장 또는 고용 창출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지금 경기 하강 국면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강 국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즉 경기 하강 국면에서 가정에서 갖고 있는 어떤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접근해서 새롭게 재배치를 해야 할까?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이 일드, 경기 하강 국면에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를 하는 부분도 고려해 보시라는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이힐드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하이힐드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고수익이라는 뜻이시죠. 하이힐드라는 그 영어 뜻 속에는.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은요. 신용등급이 BB 정도 되는 기업이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상대적으로 좀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즉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채권금리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 중에서도 국내 채권을 한번 활용해 보시라는 건데요. 무디스 기준으로는 BA1 이하라든가 스탠더드 앤 푸어스 기준으로는 BB 이하 등급으로 원리금 상환을 못할 수도 있는 사실은 투기 등급 또는 투자 부적격 등급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하이힐드 채권입니다. 이 하이힐드 채권의 내용을 보자면 신용 등급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투자 등급은요, 트리플 B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신용 등급을 기준할 때 A가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C일 텐데, 투자 적격은
B가 3개인 트리플 B, 3개 이상의 신용 등급을 가진 회사가 투자 적격 등급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하이힐드는 고수익이기 때문에 신용 등급 자체가 더블 B라는 거,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크 본드라고도 불리면서 쿠폰의 이자율, 금리가 좀 높습니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하이힐드 채권은 투자 적격 등급의 채권이 일반 채권보다 움직이는 게 다르겠죠. 과거 수익률 데이터를 좀 보자면은 하이힐드 채권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주식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도 주식보다는 좀 낮은 그런 변동성 수준을 좀 보입니다. 한마디로 주식보다 하이힐드 채권은 조금 덜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변동성이라는 것은 편차를 말하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급등락하는 것이 좀 적다라는 거죠. 주식은 이렇게 급등락을 한다면 얘는 이렇게 급등락을 한다는 모습이겠죠. 즉 낮은 변동성 수준이라는 말은 원금 손실 위험이 좀 덜하다. 없는 건 아니지 좀 덜하다라는 거고요. 때문에 하이힐드 채권은 금리 상승 시기에 투자자가 많은 관심을 보이는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지금 금리 상승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가 이미 역전되어 있는 상황인 차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분명히 금리는 한번 올릴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때 하이힐드 채권들이 효력을 발휘할 텐데요. 지난 수년간 점진적으로 시장 규모가 지금 성장한 자산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시기부터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높아졌고요.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투기 등급 회사채 부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고 이자율이 높아서 수익률이 극대화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하이힐드 채권 가격이 올라서 채권 매매 차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2018년 올해 들어서 하이힐드 채권 관련 펀드 상품들의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예전 패턴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물론 모든 하이힐드 채권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을 내는 건 아니죠.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일부 펀드는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하이힐드 채권 펀드의 성과는 예상을 좀 벗어나고 있죠. 이 같은 현상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하이힐드 채권을 보다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요.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할 경우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를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2017년에 하반기 투자 유망 상품으로 꼽혔던 이 상품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가요. 바로 스프레드 때문입니다. 같은 만기, 동일한 만기의 국채와 하이힐드 채권의 수익률 간 차이인 스프레드가 하락을 하면 하이힐드 금리가 하락하고 하이힐드 채권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하이힐드 채권의 매매 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스프레드와 채권 가격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현재의 스프레드 수준을 보면은 과거 평균 수치를 고려할 때보다 낮은 상태라는 겁니다. 과거 20년 전 1998년 이후에 평균 스프레드가요 5.87인데 2017년 이후 평균이 3.67입니다. 2010년 이래 최저치인 3.23에 근접해 있는 거죠. 하이힐드 채권 가격이 이미 충분히 상승해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죠. 즉 매매 차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 채권에는요 매매 차익과 쿠폰 이자율, 즉 이자율 이 두 가지 갖고 수익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즉 매매 차익은 좀 줄어들어서 하이힐드 채권의 매력도는 좀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향후 금융시장은 미국 금리 인상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요.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19년에 정점을 찍고 하락할 거라는 전망도 발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2, 3년간 하이힐드 채권에서 얻은 성과를 향후에도 기대하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하이힐드 채권은 경기 상승 초반에는
스프레드